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선생님 영채쌤이에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줄지 기다렸죠.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라는 책이에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읽어준 비밀 파티라는 책을 쓴 존 버닝햄 작가가 쓴 다른 책이에요. 그럼 시작합니다.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존 버닝햄 그림 엄혜숙님께서 옮겨주셨어요.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이라는 기러기 부부가 있었죠. 플럼스터 부부는 영국 동해안에서 가까운 황량한 늪지에서 살았어요. 오래전에 한동안 조상들이 살던 곳이었죠. 거기서 플럼스터 부부는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았어요. 봄이면 플럼스터 부부는 늪지로 돌아와 둥지를 손보았죠. 그 다음에 플럼스터 부인은 알 낳을 자리를 잡고 플럼스터 씨는 망을 보았죠. 플럼스터 씨는 누구라도 둥지에 다가오면 쉿쉿 소리를 냈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플럼스터 씨는 가끔씩 쉿쉿 거렸어요. 큰일이 일어난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맑은 봄날 아침 플럼스터 씨네 둥지에 아기 기러기 6마리가 알을 깨고 나왔어요. 플럼스터 씨는 어찌나 좋은지 축하 잔치를 벌이고 이웃에 사는 친구들을 불렀어요. 아기 기러기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아기 기러기들의 이름은 아치, 프레다, 제니퍼, 오스왈드, 티모시, 보르카. 어디 한번 모습과 이름에 맞춰서 한번 보세요. 아기 기러기들은 서로 많이 닮아 보였죠. 하지만 처음부터 보르카는 달랐어요. 언니 오빠들처럼 부리도 있고 날개도 있고 물갈기 달린 발도 있었지만 깃털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죠. 의사 선생님은 보르카를 찬찬히 진찰했어요. 그러더니 깃털이 없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했어요. 정말 드문 경우인데 하며 의사 선생님은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했죠. 그러고는 플럼스터 부인에게 할 일을 일러주었어요. 보르카에게 깃털을 짜주라고 말입니다. 플럼스터 부인은 뜨개 바늘을 꺼내 깃털을 짜기 시작했어요. 물론 진짜 깃털을 짤 수가 없겠죠. 하지만 얼핏 보면 깃털처럼 보이는 포근한 회색 털옷을 짰어요. 드디어 뜨개질이 다 끝났고 플럼스터 부인은 보르카를 불러서 털옷을 입혀주었어요. 보르카는 어찌나 좋은지 날개를 퍼덕이며 빙빙 돌았죠. 밤이면 늘 오들오들 떨었으니까요. 깃털이 없으니까요. 보르카는 언니 오빠들한테 가서 자기 깃털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놀림거리만 되었어요. 보르카는 너무 슬퍼서 키다리 갈대가 우거진 밭에 들어가 엉엉 울었죠. 이제 어린 기러기들은 나는 법과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다른 기러기들이 못살게 구는 바람에 보르카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기러기들보다 상당히 뒤처졌어요. 보르카가 수업에 빠져서 아무것도 몰랐죠.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은 몹시 바빴거든요. 보르카는 헤엄치기를 배우고 싶었죠. 하지만 물에서 헤엄을 치고 나면 털옷이 다 마를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만두었어요.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가요. 날은 점점 추워지고 기러기들은 더욱 바빠졌어요. 이맘때쯤이면 늘 기러기들은 먹이를 구하러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요. 플럼스턴의 식구들도 이미 떠날 채비를 마쳤죠. 폭풍우 치는 겨울에도 끄떡없이 나뭇가지로 둥지를 잘 덮었죠. 이젠 정말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기러기들은 몸을 부르르 떨었죠. 드디어 떠날 때가 온 거예요. 기러기들은 나이 많고 슬기로운 기러기를 우두머리로 뽑았죠. 그러고는 모두들 따뜻한 곳으로 날아갔어요. 하지만 보르카는 가지 않았어요. 보르카는 날 수가 없었거든요.
보르카는 숨어서 떠나는 기러기들을 지켜보았죠. 보르카가 빠졌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앞으로 할 여행 생각에 모두들 너무 바빴거든요. 기러기들이 침침한 하늘로 날아가자 보르카는 방울방울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안쓰럽네요. 보르카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보르카는 비에 젖지 않을 묵을 곳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죠. 배들이 줄지어 닻을 내린 강 어귀에 왔을 때 이미 날은 어두컴컴해졌어요. 보르카는 갑판에 불이 꺼진 채 배 한 척을 골라 발판을 다 밟고 올라갔어요. 보르카가 짐 실는 창고로 내려가자 멍멍 짖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개가 확 달려드는 바람에 보르카는 화들짝 놀랐죠. 그런데 기러기인 걸 알고는 개는 짖는 걸 멈추고 자기소개를 했죠. 그 개 이름은 파울러였어요. 지붕 있는 데서 묵고 싶어서 그랬다고 보르카는 말했죠. 파울라는 낡은 자루가 쌓여 있는 대로 보르카를 데려갔어요. 보르카는 어찌나 피곤한지 곧 골아떨어지고 말았죠. 크롬비오라는 이 배는 메칼리스터 선장의 배였죠. 메칼리스터 선장은 친구 프레드하고 그날 밤 늦게 배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동트기 전 아침 일찍 항구를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파울러는 창고에서 자고 있는 보르카를 새까맣게 잊고 있었죠. 한참 자다가 그만 보르카 생각이 나서 선장에게 얘기했어요. 이런 기러기가 배에 타다니 우리하고 런던에 가려면 뱃상만큼 일을 해야지. 모습 한번 볼게요. 보르카는 파울러는 물론이고 선장이며 프레드하고도 곧 친해졌어요. 보르카는 부리로 밧줄을 감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줍기도 하고 아무튼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거들었어요. 대신에 맛난 음식을 듬뿍 받았죠. 드디어 크롬비오는 김을 푹푹 내뿜으면서 템즈강으로 들어왔어요. 런던 가까이에 온 거죠. 메칼리스터 선장은 런던에 가면 보르카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고 궁리했죠. 선장은 보르카를 큐가든에 두고 가기로 마음먹었죠. 큐가든은 1년 내내 온갖 기러기들이 살고 있는 커다란 공원이랍니다. 크롬비오가 큐가든을 지나갈 때 메칼리스터 선장은 보르카를 울타리 위에 내려놓았어요. 다른 기러기들하고 함께 지내라고요. 보르카는 배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면서 몹시 슬퍼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약속했죠. 다음에 런던에 오면 꼭 보러 오겠다고요. 휴가든에 있는 기러기들은 깃털 없는 보르카를 보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죠. 휴가든에는 온갖 이상야릇한 새들이 다 있었거든요. 아무도 보르카가 털옷을 입었다고 웃어대지도 않았죠. 모두들 칭찬했어요. 그리고 친절했어요. 특히 피비넌드라는 기러기가요. 피비넌드는 보르카를 잘 돌보아주고 헤엄치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보르카는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메칼리스터 선장과 프레드와 파울러는 런던에 올 때마다 보르카를 보러 왔지요. 언제라도 여러분이 큐가든에 가면 다른 기러기들하고는 어딘가 다른 기러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 기러기가 바로 보르카랍니다. 재밌었어요? 도서실에서 찾아보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